유 소장입니다. 22년도 1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저번 달 21년도 12월 달에 제가 그 1년 동안 1년 동안 그 우리 저 부동산 정책, 규제책 또 그 검단 신도시 그 현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올해 1월이 지났지만 이제 구정도 지나고 구정을 세고 저도 이 자리에 있는데, 올해 1월 22년도는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검단 신도시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접치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예상을 한 거지, 제가 딱 부러지게 이게 정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다만 제 의견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항상 그 시장이 변화가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러면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이러면 대부분 그 일반인들은 공포감을 느끼죠. 이거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이 한 작년 10월 달서부터 대출 규제로 인한 그 대출 쿼터가 줄어들면서 대출이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고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포심이 커져요. 그러면은 이럴 때일수록 한 100명이면 80명, 90명은 또 이제 공포를 느끼고 매도를 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바라고 또 매수를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주인이 바뀌죠. 지나고 보면 그때 괜히 팔았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도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또 대출 총부채 상환율이 계속 강화가 되죠. DSR이 강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잠깐의 타이밍적으로 잠깐의 이런 거래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거래 마비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럴 때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지방서부터 지금 이제 대출 청약 시장이 이제 지방서부터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이제 올해에는 큰 이벤트가 있죠. 정치적으로 뭐 3월 달엔 대선이 있고 지금 후보들 뭐 TV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있고, 또 6월 달엔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예,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저희가 뭐, 8.2 대책, 9.13 대책, 또 대출 규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사 공급 대책이었죠. 이사, 규제책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잠깐씩 그런 큰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어지고 이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거래량이 평상시처럼 또 돌아오고, 이런 타이밍적으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이 기존에 했던 이런 규제책에 대한 변화를 주게 되고, 이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이고, 거기에 이제 검단 신도시 입장을 보면, 검단 신도시가 1단계가 거의 마지막 이제 몇 필지 빼고는 다 분양이 됐고, 뭐 엊그저께 준공식까지 했어요. 준공제 몇 필지 빼고 뭐 했는데 준공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2단계가 작년 12월 달에 제일풍경채가 분양을 했죠. 제일풍경채가 분양을 했고, 청약 경쟁률이 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근데 뭐 84 이하 같은 경우, 84 이하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대 1 나왔고, 39평 되는 저기가, 추첨제가 120대 1인가 140대 1인가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 전에도 방송에서도 많이 예상을 했고, 많이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거다. 왜? 청약을 할 데가 없습니다. 공공 택지개발지구에. 택지개발지구의 장점이 신도시의 장점.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신도시를 먼저 해라. 서울을 제외하고는. 서울은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이 없어서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만, 그거는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재개발은 그 사업 주체가 그 지역에 있던, 구역 내에 있던 소유자들, 살고 있는 소유자들이 주체잖아요. 또 재건축도 그렇고요. 사업성이 안 나오면 추진이 안 되죠.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니까 추진을 해죠. 그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상승된다는 얘기하고는 맞죠. 근데 그 서울을 제외하고 이쪽 수도권 지역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 왜? 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몇 년 있다 거기다가 전철 깔아줘. 신도시 중심부로 인구가 많으니까 교통망 좋아져. 또 주거 환경도 좋아져. 무슨 문화시설이니, 기반시설 다 들어오잖아요. 기반시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용량에 맞게끔 한 몇 수십 가지의 그 기반시설이 통신서부터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신도시 위주로 수도권, 서울 외 지역은 돌아갔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아질 거고, 지금보다도 이제 계속 높아질 거예요. 제가 많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무조건 신도시 지금 진입하라. 3기 신도시 재개발 추진하는 거 언제 될지도 모른다. 만약 된다, 100만 가구가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 절반 정도도 진행 어렵다. 신도시는 한 10년, 15년 걸린다 그러면 제 경험에서 재개발은 한 15년, 20년 걸린다. 추진한다고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다. 검단 신도시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거기도 못 들어가죠. 검단 신도시는 무조건 청약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수도권에 인천에 300만, 김포가 한 60만이 안 되죠. 5, 60만. 그리고 서울 인구가 이제 1000만에서 빠지고 있고, 고양시가 100만이 넘어가서 특례시가 됐고, 수원도 129만 명인가 인구가 돼서 용인하고 해가지고 특례시가 됐고, 그 밑에 100만이 안 되는 그런 수도시의 수도권의 도시들, 화성도 89만 명, 또 성남이 한 100만 명이 조금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60만, 65만 되는 안양이니, 시흥, 김포, 안산, 부천이 80만이 좀 넘었으니까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시는 검단 신도시 하나밖에 안 남았다. 2기 신도시.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청약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는 싸잖아요. 로또가 됐잖아요. 벌써. 그래서 계속 높아질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2단계의 제일풍경채가 엊그저께 분양을 했는데 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죠. 12월 달에. 2단계의 그 공공시설로는 그 구청이 들어가죠. 인천 서구가 지금 5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 서구가 인천에서도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근데 이제 아라뱃길 기준으로 밑에 청라가 있고 위에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청라 국제도시는 3만 1000세대 정도 되고, 검단 신도시는 1, 2, 3단계를 합치면 한 7만 5천 세대 정도 되는, 더블 이상 되는 그런 신도시죠. 인천은 주축이 송도하고 청라, 검단 신도시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 계획, 기본 계획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이제 검단 신도시의 개발 컨셉이 있어요. 서북부, 인천 수도권 서북부의 그 가장 큰 신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3기 신도시 창릉이니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지구 이런 지구 또 좀 큰 게죠. 광명시 테크노밸리죠. 거기가 이제 동탄 2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사업 규모인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거기도 지금 사전 청약을 해서 그렇게 사전 청약, 얼마나 공급이 없으면 사전 청약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 그거 10년, 15년 뒤의 일이고, 그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전 청약도 우리 검단 신도시에서 했었는데, 2단계의 호반, 중흥, 제일풍경채, 이렇게 사전 청약을 했는데, 사전 청약은 9월 달에 본 청약을 봤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주택자라면 뭐 2단계 사전 청약을 많이 노려볼 수 있고. 올해는 올해서부터는 이제 입주가 우리 1월 27일서부터인가요? 우리 검단 신도시에 옛날로 치면 시범단지 3개 중에 그 우미린, 호반, 우미린, 금호올림 3개 중에 이제 호반하고 금호는 작년에 입주가 끝났고 우미린이 이제 1월서부터 입주 시작되고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분양권 매매서부터 지금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밑에 이제 그 다음에 대방 1차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말에 입주되는 걸로 제가 예정하고 있고 그 뒤이어서 위에 이제 그 북파 파라곤 북쪽에 있는 파라곤 1차 그게 6월 달인가요? 6월 달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또 밑에 그 대방 1차 옆에 대광 루제비앙도 7월 달에 입주 예정이 있고 7월 달에 또 뭐가 있나? 신안 인스빌 위에는 또 이제 그 전에 그 5월 달에 호반 서밋 2가 밑에 그 대방 1차 옆에 있고 예미지 트리플 금호올림 그 뒤에 있죠. 금호올림 뒤에 있고 그 장릉 관련돼 가지고 예미지하고 대방 2차 또 대광 루제비앙이 이렇게 그 문화재청에 그 심의를 안 받았다고 돼 있는 그 예미지가 입주가 이제 예정돼 있고 6월 달에 올해 입주가 굉장히 많아요. 입주를 하게 되면서부터 또 저쪽에서는 2단계가 공급이 또 계속 있잖아요. 9월 달이면 이제 사전 청약했던 거 그 계약이 들어갈 분양이 들어갈 거고 스타트가 돼서 그렇고 그렇다 보면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신도시에서 항상 나타나는 그 입주 물량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 9시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이제 마이너스 P다 뭐라고 일시적으로 한두 개 그렇게 된 거 가지고 이렇게 신문방송에서 얘기를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다른 신도시 같으면은 그동안의 신도시 같으면 그게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그 면이 또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쏠리다 보면 그동안의 이제 경험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좋았잖아요.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막 그 폭발적으로 좋아졌는데 그렇다 보면 또 이제 청약이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광고가 되고 이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느낌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렇다 보면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때 가봐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상담하는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뭐 단정지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간 또 지나고 나면은 그건 또 뭐 또 흘러가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올해는 공급이 많아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입주도 많고 공급 물량도 많습니다. 근데 옛날하고 다른 게 공급 물량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세지고 그러다 보면 청약해서 안 되는 분들이 그 입주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매매 후에 매입하고 나서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인 면이 또 있다. 하여튼 그렇고 올해는 그런 규제책 그런 게 있고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들이 발표하는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완화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양도세 부분, 또 종부세 부분, 재산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책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완화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돼 있고 자꾸 정부에서는 뭐 시장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자산 가격에 버블이 많이 생기고 폭등을 하게 되고 그동안 그랬다고 하면 거기다가 규제책이라는 거를 해서 더 불을 지르는 결과가 됐고 완화를 하고 싶어도 현 정부에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완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여당 후보도 완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최고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미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민심 때문에 정권이 바뀔 거라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누가든 부동산 시장은 완화가 될, 지금까지 규제만 했잖아. 5년 동안. 이제는 가격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성장을 했는데,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필연적이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결과죠. 근데 그거를 억누르려고 한 게 조금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풀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촘촘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플러스 요인은 대선 주자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 시장 완화,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다 언급하고 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뭐 말하는 거니까 나중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되죠.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 정부의 능력으로는 하향 안정화는 건들 수도 없을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고 보면 되죠. 이 정부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부동산의 동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안 좋을 때 확 안 좋아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신도시를 아파트를 들어가서 사주셔라. 내가 재개발, 재건축, 이것보다 시장이 하향세가 되고 안정하게 되면 동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데, 그래도 신도시에서는 방어를 하고 상승기 때 제일 먼저 올라간다. 서울도 이 강남이라든지 서초, 송파, 마용성의 일부 안정권에 들어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셔라.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가 견인했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가, 토지가 부동산 시장을 견인한 게 아니잖아요. 문정부 5년 동안. 그런 부분이고, 가격이 떨어질까,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조정이 되죠. 어느 저기가 됐든.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죠. 그렇다고 보면 가격이 앞으로 계속 상승하고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다. 너무 그 가격이 상승해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서울을 다 묶어놓다 보니까, 아파트를 묶어놓다 보니까 빌라가 오르게 되고 오피스텔이 오르게 되고, 아파트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결국에는 조정기가 오게 되면 그렇게 따라 올랐던 것들은 다 폭락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죠. 그러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폭락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야 돼요? 던진단 말이에요. 또 갖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이게 100명이면 한 80명, 90명까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공포를 이기지 못해. 그동안에 우리는 일기 신도시, 강남 신도시, 여의도 신도시, 70년대, 80년대 강남 신도시, 80년대 말서부터 일기 신도시,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판교서부터 왔는데 지금 검단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게 봐왔으면서도 공포를 이기지 못해요. 100명이면 90명이.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변화가 되고 부가 재분배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돈 있으신 분들은 끈질기게 견딘단 말이죠. 애프터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맨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그동안 좋았으니까 바보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앞으로 1, 2년간은 안 좋을 수 있지. 그걸 견디고 나면 또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다 던진단 말이죠. 그리고 밀려나 쭉 어디까지 내려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1년 동안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건데, 우리 검단 신도시는 기존에 이제 입주 때 조금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좋은 점, 기존에 왔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냐. 공급이 너무 많아서 청약률도 안 좋고,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갖고 다 계약하고 갔단 말이죠. 서울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세종에서도 올라오고. 그런 상황들이 입주 때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과거 경험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이거는 마지막 신도시다. 그렇지도 않다는 그런 이제 또 다른 면이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지 알겠어요. 다만 이런 면이 있다.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계속 순환하잖아, 그렇게 신도시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뭐 호반이라든지 금호라든지 거래가 다 뭐 유승 한내들이라든지 거래가 분양권 거래인 상태에서 다 됐고, 지금은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아파트 분양권 상태가 아니고 이제 주택 아파트인 상태에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입주하는 것들은 이제 우미린 하나, 또 밑에 대방 1차, 북팍 파라곤 1, 또 밑에 신일 위에 뭐가 있냐, 대방 2차, 이런 아파트들이 몇몇 개가 그 분양권인 상태에서 명의 변경이 있죠. 그 원래 우리 이 3종 그 아파트는 분양서부터 2년 반 정도가 걸려야지 입주를 합니다. 보통 이제 주상복합 40층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한 3년 정도 공기가 걸려요. 입주 때, 그러니까 분양서부터 입주 때까지. 3년 택지개발지구 9.13 대책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전매 제한이 이제 늘어났죠. 규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2년 반인 만에 입주하는 거를 뒤로 3년을 이제 분양이 그때는 안 됐으니까 3년 뒤로 6개월을 미루고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인 상태에서 전매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 굉장히 그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분양이 될 거라 생각하고 분양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분양은 다 됐습니다. 누가 가져갔던 분양은 됐고, 그런 물건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되는 게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20대 1, 30대 1이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로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나오는 물건들을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 여건이 되신다면. 입지가 좋잖아요, 기존에. 또 입주고, 이러니까. 그런 거 매수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입주가 있고 저쪽에서는 공급이 있는데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다만 여기가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려서 그런 시장이 형성돼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 지금 이제 우미린 전세가 입주 기간이니까 지금 설을 지나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이제 입주 기간이니까 우미린 입주 기간에 이무린 전세 이런 부분, 또 2월 말이면은 대방 1차가 입주를 하게 되죠. 대방 1차는 뒤 예정보다도 조금 빨리 입주를 하게 돼서 분양권 전매는 4월 달이고 입주는 2월 달서부터인데, 또 이게 또 이제 처음 겪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저희 84 분양가들이 대부분 한 3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이면은 다른 데에서는 뭐 투룸하고 뭐 빌라 수준의 전세값밖에 안 돼요. 전세가 저렴하긴 한데 그 공급이 워낙 전세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의외로 양도세, 비과세 부분 그런 거 받으시려고 실거주 조건이 강화되고 이러니까 입주하시는 기존 주택 처분하고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많아가지고 예년보다도 전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는 전세가 많아질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가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상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검단 신도시 저희가 우미린이라든지 금호, 또 호반, 옛날로 치면 이제 시범단지죠. 지금은 시범단지란 말을 못 쓰는데 이 앞에 프라자 상가들 8층에서 10층 이제 프라자 상가들이 있고, 근생 6층, 4층 이런 부분 이제 법원 주위에 있고, 또 이제 아파트 앞에 단지 내 상가가 있고, 근생이 이제 1, 2가 이렇게 있는데, 프라자 상가들의 공급이 또 많다 보니까, 근데 프라자 상가가 작년 금리가 좋을 때 분양을 했는데 이제 그 사용 승인이 나면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지금 금리가 이제 또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 금리가 좋을 때 분양하던 당시에 뭐 4%, 5% 수익률을 예상했었는데 금리가 4%, 5% 또이또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자기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감수하고 갈 부분인데, 이게 지금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자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상가 투자는 좀 조심하셔라. 오히려 지금 타이밍으로 봐서는 상가 투자를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옆에 청라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이런 상가 투자가 더
임차인을 맞추기도 유리하고, 여기 공급이 많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지금 뒤로 미루는 상태들이란 거예요. 임차인들도 안 움직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안 좋다. 이제 사용승이 나서 입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뭐 문제 크레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리 검단 신도시 이주자 택지가 한 1000필지에 1, 2, 3단계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1단계에서는 뭐 1, 2단계 합해가지고 거의 원주민분이 한 350분 정도 되시는데 거의 거래가 됐고, 일부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거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프리미엄에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주자 택지가 우리가 고덕신도시 삼성 택지개발지구 해가지고 소송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원주민도 못 가져간다, LH 거다, 이런 또 소송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또 올해는 고덕신도시에서 기획적으로 변호사 원주민들 막 해가지고 중간에 합의 보고 변호사비 해가고, 이게 또 실형을 받았고 걸려가지고 또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도 이주자 택지 소송건이 제가 한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주자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소송이 걸린 분이라든지, 이거 초반에 원주민들한테 너무 싸게 구입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변호사 걔네들 법무사 애들의 타겟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 갖고 매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간에 지금 떴다방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빠져나갔거든. 그런 애들 책임 안 져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런 실태에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고덕에서도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누고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이건 나중에 다 해결돼요. 다만 그 과정까지 법적으로 해결될까까지 고통이 있으니까 그렇지 해결됩니다. 그런 부분, 피해를 당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분들을 모아서 한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초반에 와서 떴다방 했던 그런 이주자 택지하고 생택 용지, 생활대책 용지, 상가딱지들, 그런 거래를 해줬던 떴다방 부동산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안 좋은 그런 거래를 잘못해가지고 책임도 안 져주는 부동산도 있고 그래요. 그 부동산이 차에다가 막 시위도 하고 팻말 붙이고 막 했는데, 중간에 있는 애를 꼼짝도 안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공동 대응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그런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기죄로도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저기 유연사거리 뒤에 있는 모 부동산인데, 그런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피해자가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해서 제가 방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제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걸로, 경험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가 추첨 예정일이 22년도 4월 달이에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추첨을 하는데, 지금서부터 조금 거래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매도자들도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거래를 하시고, 이 아파트가 묶여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있는 모든 필지는 택지라든지 주택용지 택지죠. 이런 거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아파트가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주자 택지에 대한 유행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화성에 있는 곳에서 시행을 하는 것도, 수원 비행장이 화홍지구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원주민에 대한 투자, 이주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거기도 지금 제가 시행하는 빌라가 3동인데 한 동은 벌써 분양
이제 거의 이제 골조가 다 올라갔고, 분양을 제가 다 한 동은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행을 하는 두 동 중에 한 동, 두 동은 이미 분양이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그 A동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그 지금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대한 또 사업 시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랑 한번 오시면은 제가 투어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면은 화성이 괜찮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부자 도시, 또 가장 그 앞으로 투자 매력이 있는 도시가 화성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원, 화성, 그쪽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됐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단 신도시는 어찌됐든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나면 대선 주자들이 지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와닿는 게 GTX 부분. GTX 뭐 주택 공급은 뭐 250만, 300만 세대 그거 다 뻥입니다.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도시 하려면 10년에서 15년 걸리고 재개발하려면 15년에서 2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이해랑 관계 없어. 지금 대선 주자하고 5년밖에 안 하잖아.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남아있는 걸 못하는데 그거 나중에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가면은 화폐 가치가 더 떨어져 갖고 더 비싸질 건데 숫자만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검단 신도시에서 관심을 갖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매입하실 분들한테는 지금이 올해가 가장 큰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청약하기 힘드니까 1주택자분들도 본인 주택 처분, 아파트 처분하고 신도시에 진입을 하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제 제가 1단계에 안 들어간 이유가 저희가 입주장사를 원래는 한 3년 전서부터 안 해요. 그전에는 입주장사도 하고 막 했는데 입주장사에 대한 그 매력이 규제가 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입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 임대차 3법 완성되고 나서 유예기간 1년이 지나고 나갖고 이제 작년서부터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뭐 부동산 수수료도 뭐 많이 다운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메리트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1, 2, 3단계까지는 그 검단 신도시에서 제가 또 입주를 해서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쪽에 있지 않을까. 뭐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지방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지방서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청약률이 저조해지고 이런 이제 그럴 타이밍이 왔단 말이죠. 용인에 모연의 힐스테이트 분양이 있는데 제가 방송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그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제가 분양 방송을 안 하는 거는 일종의 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묶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한 4년 전이, 한 6년 전, 7년 전에 동탄 막 할 때 그 용인 남사에 이편한 세상이 한 6천 세대 정도가 분양을 했어요. 사업부지서부터 막 설명회도 다니고 했는데 제가 그거 안 했습니다. 미분양에다가 입주 때까지 마이너스 피었고 약간의 그런 타이밍에 비슷한 감이 있어서 용인의 모연에 지금 힐스테이트가 한 1230구에 갖고 한 3,700세대가 분양을 하는데 일부러 그 분양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묶일 수 있죠. 기존에 있는 거 갖고 계시는 건 견뎌야 되고 앞으로 그런 거는 좀 돌다리 두드리듯이 판단을 좀 진하게 한번 해보고 거기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떴다방이고 부동산들 그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상황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번 걸 수도 있다. 거기서 다행히 돈 좀 벌고 빠져나와 다음에 묶이는 거야. 또 주절주절 두서없이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항상 긍정적인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어디, 지방, 수도권은 어디, 지방은 어디.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서 좀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뭐 재작년 9.13 대책 나오기 전서부터 그냥 눈 감고 투자하는 부동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투기를 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목에서 투자 쪽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절을 세고 나서 방송을 드리는데 조금 명절 전에 바빠서 수원에 그 비행장 이전 그 화웅지구 빌라 그 시행하는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했고, 또 그것도 제가 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업력을 발휘해서 분양을 다 미리 시켜야 되는데, 또 다만 자리 잡기 전까지는 힘들고 자리 잡고 나니까 또 알아서 분양도 다 되고 해가지고 그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시는 투자자분들께도 많이 감사를 드리고 좀 바빴고,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타이밍적으로. 다만 요 얘기들은 꼭 해야 될까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30-40분 동안 이렇게 방송을 좀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안에는 웬만한 거 다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소장이었습니다.